월요일이 밝았네요. 이제 뭐 다 끝났긴 했는데 월요일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따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날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덥다고 창문 다 열고 잤는데 뭔가 감기 기운인지 뭔지 계속 조금씩 추워서 컨디션도 별로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책을 읽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왔고요. 오늘은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제2장 사라진 유리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1장에서는 해리포터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마법사들 사이에서 되게 떠들썩했죠. 해리의 탄생, 해리의 생존으로. 근데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성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이모네 더즐리 부부로 해리가 가게 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의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더즐리 부부가 잠에서 깨어나 현관 계단에 있는 조카를 발견한 이후로 거의 10년이 흘렀지만 프리빗과는 별로 달라진 데가 없었다. 태양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깔끔하게 다듬은 앞들 위로 떠올라 더즐리네 현관에 놋새로 만들어 놓은 4라는 숫자를 비췄다. 이어 햇빛은 더즐리 씨가 부엉이에 관한 운명적 뉴스 보도를 보았던 그날 밤과 거의 똑같은 모습의 거실로 슬며시 들어갔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벽 난로 위에 놓여있는 사진들 뿐이었다. 10년 전에는 각각 다른 색깔의 방울 모자를 뒤집어 쓴 커다란 분홍색 비치볼 비슷한 것을 찍은 사진이 많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더즐리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었고 이제 그 사진들에는 덩치 큰 금발 소년이 난생 처음 자전거를 타거나 축제에 가서 회전 목마를 타거나 아버지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어머니에게 포옹과 입맞춤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아이가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물건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해리포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 순간에는 잠들어 있지만 곧 깨어날 터였다. 피투니아 이모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소음은 바로 이모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당장. 해리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이모가 또다시 문을 쾅쾅 두드렸다. 일어나! 그녀가 꽥 소리를 질렀다. 이모가 부엌으로 걸어가는 소리, 프라이팬을 레인지에 올려놓은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몸을 굴려 똑바로 누웠다. 방금까지 꾸었던 꿈을 떠올려 보려고 애썼다. 기분 좋은 꿈이었다. 날아다니는 오토바이가 나왔다. 예전에도 그 꿈을 꾼 적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모가 다시 문 밖에 와 있었다. 아직도 안 일어난 거냐? 그녀가 물었다. 안 일어나요. 해리가 말했다. 그럼 얼른 움직여. 베이컨 올려놨으니까 지켜보고 있어라. 태워 먹었다가는 혼날 줄 알아. 우리 더들리 생일에는 모든 게 완벽해야 하니까. 해리가 툴툴거렸다. 뭐라고 했니? 이모가 문 너머에서 쏘아붙였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더들리의 생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해리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양말을 찾기 시작했다. 침대 밑에서 양말 한 켤레를 발견한 그는 한짝에 붙어있던 거미를 떼어내고 양말을 신었다. 해리에게 거미는 매우 익숙한 존재였다. 계단 밑 벽장에는 거미가 득실거렸고 바로 그곳이 해리의 잠자리였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옷을 입은 다음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더들리가 받은 생일 선물이 잔뜩 놓여 있어 식탁은 거의 보이지도 않았다. 더들리는 두 번째 텔레비전과 경주용 자전거는 물론 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신형 컴퓨터를 받은 모양이었다. 매우 뚱뚱한 데다가 누군가를 때리는 운동을 제외한 모든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는 더들리가 정확히 뭐 때문에 경주용 자전거를 갖고 싶어 했는지 해리에게는 수수께끼였다. 더들리는 가장 좋아하는 샌드백, 해리를 붙잡지 못할 때가 많았다. 겉보기와 달리 해리는 굉장히 날쌔다. 어두운 벽장에서 지내는 것과 관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해리는 예전부터 또래에 비해 덩치도 작았고 깡 말랐다. 실제보다 더 작고 더 깡 말라 보이는 이유는 더들리가 전에 입었던 옷들만 입어야 했기 때문이다. 더들리는 해리보다 덩치가 4배 정도 더 컸다. 해리는 얼굴이 가리맸고 울퉁불퉁한 무릎에 머리는 검은색, 두 눈은 밝은 초록색이었다. 그는 더들리가 코를 하도 후려치는 바람에 셀로판 테이프를 여러 번 감아놓은 동그란 안경을 쓰고 다녔다. 해리가 자기 외모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들어한 부분은 번개 모양의 아주 가느다란 이마의 흉 덕분이었다. 그 흉터는 해리가 기억하는 한 가장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그가 기억하기로 피투니아 이모에게 맨 처음 던졌던 질문도 어쩌다 그 흉터가 생겨나는 것이었다. 네 부모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을 때 생긴 거다. 피투니아 이모가 말했다. 그리고 질문은 하지 마라. 질문은 하지 마라. 그것이 더즐리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규칙이었다. 해리가 베이컨을 뒤집고 있는데 버넌 이모부가 부엌에 들어왔다. 머리 좀 빗어라. 그가 빽 소리를 지렀다. 아침 인사 같은 것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버넌 이모부는 신문 너머로 해리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소리를 질렀다. 해리는 분명 같은 반 남학생들이 머리 자르는 횟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자주 머리를 잘랐지만 그래도 별 차이는 없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그냥 그렇게 자랐다. 덥수룩하게. 더들리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도착했을 때쯤 해리는 달걀 프라이를 만들고 있었다. 더들리는 버넌 이보부와 엄청 많이 닮았다. 커다란 분홍빛 얼굴에 목은 없다시피 했고 작고 물기 어린 파란 눈에 숨 많은 금발은 굵직하고 뚱뚱한 머리 위로 부드럽게 늘어졌다. 피투니아 이모는 종종 더들리가 꼭 아기 천사 같다고 말했다. 해리는 종종 더들리가 가발을 뒤집어 쓴 돼지 같다 말했고 해리는 달걀과 베이컨을 담은 접시들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선물 때문에 빈 공간이 별로 없어서 힘들었다. 그 사이 더들리는 선물 개수를 헤아리고 있었다. 더들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36개잖아. 엄마와 아빠를 올려다보며 더들리가 말했다. 작년보다 2개 더 적어. 아가, 아직 마지고모가 준 선물을 안 셌잖니. 봐 여기. 엄마랑 아빠가 준 큰 선물 밑에 있네. 좋아. 그럼 37개. 더들리가 말했다. 그의 얼굴이 벌개지고 있었다. 해리는 더들리가 머지나 성질을 부리리라는 걸 알고 그가 식탁을 엎어버릴 것을 대비해 가능한 한 빨리 베이컨을 입에 밀어넣기 시작했다. 피투니아 이모도 다가오는 위협을 확실히 감지했는지 서둘러 말했다. 그리고 오늘 밖에 나가서 선물을 2개 더 사줄 거야. 어떠니 아가? 선물을 2개 더 받는 거야. 그럼 되겠니? 더들리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그에게는 어려운 문제인 듯 했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선물이 39개란다, 귀염둥아. 피투니아 이모가 말했다. 아, 더들리는 육중한 몸을 자리에 앉히더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물 꾸러미를 끌어주었다. 그럼 됐어. 버넌 이모부가 낄낄거렸다. 요 말썽꾸러기가 돈의 가치를 아는구나. 아버지를 똑 닮아가지고 장하다 더들리. 그는 더들리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려서 피투니아 이모는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그동안 해리와 버넌 이모부는 더들리가 경주용 자전거며 영화 촬영용 카메라, 원격 조종 비행기, 16가지 새로운 컴퓨터 게임, 비디오 카메라에 포장을 뜯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통화를 마친 피투니아 이모가 화나기도 하고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돌아왔을 때 더들리는 금으로 된 손목시계 포장지를 찢어발기고 있었다. 나쁜 소식이에요, 버넌. 피투니아가 말했다. 피크 부인 다리가 부러졌다네요. 쟤 못 봐준대요. 피투니아 이모가 해리 쪽으로 휙 고갯짓했다. 더들리의 입이 끔찍하다는 듯 벌어졌지만 해리는 가슴이 마구 뛰었다. 매년 더들리의 생일이 되면 그의 부모는 더들리와 친구 한 명을 놀이동원이나 햄버거 가게, 영화관 등으로 데리고 나갔다. 반면 해리는 매번 2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정신나간 노인인 피그 부인에게 맡겨졌다. 해리는 그곳이 정말 싫었다. 집안 전체에 양배추 냄새가 진동하는 데다가 피그 부인은 자기가 지금까지 키웠던 고양이들의 사진을 해리에게 억지로 보여주었다. 이제 어쩌죠? 해리가 이 일을 꾸미기라도 했다는 듯 피투니아 이모가 사나운 눈길로 그를 흘겨보았다. 피그 부인의 다리가 부러졌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건 해리도 알았지만 티블스, 스노이, 미스터 포스, 퍼프티의 사진을 다시 보기까지 꼬박 1년이 남았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그것도 쉽지가 않았다. 마지한테 한번 전화해보지. 버넌 이모부가 제안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버넌. 당신 누나가 쟤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더들리 부부는 지금처럼 해리가 그 자리에 없는 듯 그의 이야기를 하는 일이 꽤 많았다. 아니, 그보다는 해리가 그들이 하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민달팽이라도 되는 듯 굴었다고 해야 할까? 이름이 뭐더라? 당신 친구 있잖아. 이본. 그 사람은 어때? 지금 마루리카에 후가가 있다니까. 피투니아 이모가 쏘아붙였다. 그냥 저 혼자 두셔도 되는데요? 해리가 희망을 품고 끼어들었다. 여느 때와 달리 보고 싶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어쩌면 더들리의 컴퓨터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몰랐다. 피투니아 이모는 방금 레몬을 통째로 삼키기라도 한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집이 엉망이 된 꼴을 보라고? 피투니아 이모가 으르렁거렸다. 제가 뭐 집을 날려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해리가 말을 했지만 더즐리 부부는 듣지 않았다. 동물원에 데려가야 할까 봐. 피투니아 이모가 천천히 말했다. 가서 차에 두면 되니까. 새 차야. 차 안에 둘 수 없어. 더들리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사실 진짜로 우는 건 아니었다. 그가 진짜로 운 건 벌써 오래전의 일이었다. 하지만 더들리는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고 울부짖으면 엄마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 깜찍한 더들더들 뚝. 엄마는 저 녀석이 네 특별한 날을 망치게 놔두지 않을 거야. 피투니아 이모가 더들이를 꽉 안으며 소리쳤다. 나 쟤랑 같이 가기 싫어. 더들리가 크게 흐느끼는 척하는 사이사이 소리를 질렀다. 쟨 항상 모든 걸 망쳐놓은단 말이야. 더들리는 엄마의 팔 사이로 해리를 보며 심술궂게 씩 웃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아, 이런. 벌써 왔네? 피투니아 이모가 허둥거리며 말했다. 잠시 후 더들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피어스 폴키스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왔다. 피어스는 얼굴이 쥐처럼 생긴 비쩍 마른 아이였다. 주로 더들리가 사람들을 때릴 때 맞는 사람의 팔을 뒤로 돌려잡는 역할을 맡는 녀석이었다. 주로 더들리가 사람들을 때릴 때 맞는 사람의 팔을 뒤로 돌려잡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었다. 더들리는 곧바로 우는 신용을 멈췄다. 30분 뒤 해리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믿지 못한 채 피어스 더들리와 함께 더들린의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난생 처음 동물원에 가는 길이었다. 이모와 이모부도 해리를 달리 어떻게 할지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출발하기 직전 버넌 이모부가 해리 안쪽으로 불렀다. 경고하는데 하고 그가 해리의 얼굴에 크고 푸르댕댕한 얼굴을 들이지며 말했다. 내 말 멍실해라. 내 말 명심해라.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간 그게 무슨 짓거리가 되든 간에 넌 지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벽장 안에 있게 될 거다. 아무 짓도 안 할게요. 해리가 말했다. 진짜예요. 하지만 버넌 이모부는 해리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태껏 해리를 믿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제는
해리 주변에서 실제로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이다. 해리가 더즐리 부부에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었다. 한 번은 이발소에 갔다 왔는데도 전혀 이발한 것 같지 않은 해리의 모습에 진저리를 내며 피투니아 이모가 부엌 가위를 가져와 그의 머리를 짧게 자른 적이 있었다. 그 끔찍한 흉터를 가려야 한다며 남겨놓은 앞머리를 제외하면 대머리나 다름없을 만큼 짧았다. 더즐리는 해리를 보고 멍청하게 웃어댔고 해리는 다음날 학교 갈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안 그래도 해리는 이미 헐렁한 옷과 셀로판 테이프로 이어 붙인 안경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감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의 머리카락은 정확히 피투니아 이모가 자르기 직전의 상태로 돌아와 있었다.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랐는지 설명할 수조차 없었는데도 해리는 그 일로 일주일 동안 벽장에 갇혀 있었다. 또 언젠가는 피투니아 이모가 더즐리가 예전에 입었던 끔찍한 스웨터, 오렌지색 털방울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갈색 옷을 해리에게 억지로 입으려 했다. 그녀가 더욱 힘주어 해리의 머리를 집어넣으려 할수록 옷은 점점 작아지는 듯 하더니 마침내 손가락 인형 한 틈면 모를까 해리한테는 결코 맞지 않을 크기가 되어 있었다. 피투니아 이모는 세탁 과정에서 옷이 줄었다고 생각하기로 했고 매우 다행스럽게도 해리는 벌을 받지 않았다. 한 번은 학교 급식실 주방 지문에서 발견되어 끔찍한 공경에 빠진 적도 있었다. 더즐리 패거리가 평소처럼 해리를 줬던 그때 다른 누구보다도 해리 자신이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굴뚝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더즐리 부부는 해리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에게서 해리가 학교 건물을 기어오른다는 내용의 굉장히 분노 어린 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해리는 잠긴 벽장문 너머로 버너니 부부에게 소리친 것처럼 그저 급식실 주방문 바깥에 있던 커다란 쓰레기통 뒤로 뛰어넘어가려 한 것뿐이었다고 했지만 해리는 뛰어오르던 중 바람에 실려간 건가 싶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었다. 학교나 벽장, 양배추 냄새로 가득 찬 피그 부인의 거실이 아닌 곳에서 하루를 보낸다니 더즐리나 피어스와 함께 다닐 만한 가치가 있었다. 버너니 부부는 차를 몰면서 피투니아 이모에게 불평을 해댔다. 그는 불평하기를 좋아했다. 버너니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불평 대상을 몇 가지 꽂으면 직장 사람들, 해리, 의회놈들, 해리, 은행, 해리 등이 있었다. 오늘 아침에는 오토바이가 문제였다. 미친놈들처럼 시끄럽게 우르렁대고 다닌다니까. 어린 놈들이 발랑 까져가지고. 오토바이 한 대가 그들을 추월하자 그가 말했다. 어제 꿈에 오토바이가 나왔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 해리가 말했다.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였어요. 버넌 이모부는 하마터면 앞차를 들이받을 뻔했다. 그는 그대로 몸을 돌려 콧수염 달린 거대한 홍당무 같은 얼굴로 해리에게 고함을 질렀다. 오토바이는 날지 않아! 더즐리와 피어스가 키득거렸다. 저도 알아요. 해리가 말했다. 그냥 꿈에서 그랬다고요.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해리가 질문하는 것 이상으로 더즐리 부부가 싫어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해리가 원래의 방식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뭔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꿈이나 심지어는 만화에 나온 이야기라도 그랬다. 마치 해리가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무척 화창한 토요일이었다. 동물원은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붐볐다. 더즐리 부부는 입구에서 더즐리와 피어스에게 커다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해리에게도 레몬 맛이 나는 싸구려 얼음 과자를 하나 사주었다. 더즐리 부부가 해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을 새도 없이 판매대에 있던 아가씨가 생긋 웃으며 그에게 무슨 맛이 먹고 싶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해리는 금발이 아니라는 것만 빼면 더들리와 놀란 만큼 닮은 고릴라가 머리를 긋는 모습을 보면서 얼음 가지를 핥아 먹으며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맞은 최고의 아침이었다. 점심시간쯤 되자 해리는 동물 구경에 실증난 더들리와 피어스가 해리를 두들겨 패기라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활동에 다시 관심을 가질까봐 조심스럽게 더즐리네와 거리를 두고 걸었다. 그들은 동물원에 딸린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파르페가 크지 않다며 더즐리가 성질을 부리자 버넌 이모부는 더들리에게 새것을 사주고 해리에게는 처음 시킨 것을 마저 먹도록 해주었다. 나중에야 느낀 것이지만 이대로 끝나기엔 너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 점심을 먹은 뒤 그들은 파충류관으로 향했다. 파충류관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으로 벽을 따라 늘어선 창문에는 불이 밝혀져 있었다. 유리창 안쪽에는 도마뱀을 비롯해 온갖 종류의 뱀이 나무와 돌 위를 기어다니거나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더들리와 피어스는 독을 가진 대형 코브라와 사람을 이스르트럴 만큼 굵은 비단뱀을 보고 싶어 했다. 더들리는 그곳에서 가장 큰 뱀을 찾아냈다. 버넌 이모부의 자동차에 두어 번 칭칭 감은 실내 쓰레기통 안에 구겨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뱀이었다. 버넌 이모부의 자동차를 두어 번 칭칭 감은 다음 실외 쓰레기통 안에 구겨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뱀이었다. 하지만 지금 뱀은 그러고 싶을 마음이 없는 듯 했다. 정확히 말하면 뱀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더들리는 코가 눌릴 정도로 유리창에 바짝 붙어 서서 번들거리는 갈색 다리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움직이게 해봐. 더들리가 아버지를 쫄랐다. 버넌 이모부가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지만 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시 해봐. 더들리가 명령했다. 버넌 이모부가 손마디로 유리창을 세게 두드렸지만 뱀은 그저 잠만 잤다. 재미없어. 더들리는 투덜거리더니 어슬렁대며 가버렸다. 해리는 우리 앞으로 다가가 그 뱀을 뚜렷하게 바라보았다. 뱀이 그냥 지겨워서 죽었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았다. 잠을 깨우려고 하루 종일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두드려대는 멍청한 인간들을 빼면 뱀에게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 문을 두드려 잠을 깨우는 피트리아 이모 말고는 찾는 이 하나 없는 벽장을 침실로 삼고 있는 해리보다도 안 좋은 처지였다. 적어도 해리는 집안 다른 곳에는 갈 수 있었으니까. 갑자기 뱀이 번쩍 눈을 떴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뱀은 해리와 눈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러더니 윙크를
했다. 해리는 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다. 해리는 다시 뱀을 보며 마주 윙크했다. 뱀은 버넌 이모부와 더들리 쪽으로 획 고갯짓을 하더니 천장을 향해 눈을 치켜떴다. 해리에게는 분명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맨날 당하는 일이야. 이해해. 뱀이 들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리는 유리창 너머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진짜 짜증나겠다. 뱀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넌 어디서 왔어? 해리가 물었다. 뱀은 유리창 옆에 있는 작은 표지판을 꼬리로 쿡 찔렀다. 해리는 표지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보아뱀, 브라질. 거긴 괜찮았어? 보아뱀이 표지판을 다시 한번 꼬리로 쿡 찌르기에 해리는 계속 읽어나갔다. 이 동물은 동물원에서 일어났음. 아, 그렇구나. 그럼 브라질에는 한 번도 안 가본 거야? 뱀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해리의 등 뒤에서 기청이 떨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와 뱀과 해리 모두 깜짝 놀랐다. 더들리 아저씨! 이리 와서 이 뱀 좀 보세요. 이 뱀이 뭐라는지 못 믿으실걸요. 더들리가 해리와 뱀이 있는 곳으로 최대한 빠르게 뒤뚱뒤뚱 걸어왔다. 넌 저리 비켜! 더들리가 해리의 옆구리에 주먹을 꽂으며 말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얻어맞은 해리는 콘크리트 바닥에 거칠게 나동그라졌다. 그 다음 일은 순식간에 벌어져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유리창에 바짝 기대했던 피어스와 더들리가 한순간 공포 섞인 비명을 지르며 뒤로 펄쩍 물러났다. 해리는 몸을 일으키고 앉아 숨을 헉 들이켰다. 보아뱀 우리의 앞면 유리가 사라진 것이었다. 거대한 밤이 빠르게 다리를 풀며 바닥으로 미끄러져 나왔다. 파충류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해리는 뱀이 그의 옆을 빠르게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씩씩거렸다고 장담할 수 있었다. 브라질이여, 내가 간다. 고맙다, 친구. 파충류관의 관리인은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유리는... 관리인이 이 말만 반복했다. 유리는 어디로 간 겁니까? 동물원장은 피투니아 이모에게 손수 쥐라고 달달한 차까지 타주며 거듭 사과했다. 피어스와 더들리는 겁에 질려 횡설수설할 뿐이었다. 해리가 본 것에 따르면 뱀은 지나가면서 그 둘의 뒤꿈치를 장난스럽게 깨무는 척만 했을 뿐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버먼 이모부의 자동차에 돌아왔을 때 더들리는 뱀한테 다리를 물어뜯길 뻔했다고 짓거렸고 피어스는 맹세컨대 뱀이 자기를 조여 죽이려 했다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적어도 해리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어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침착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해리가 그 뱀한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안 그래, 해리? 버넌 이모부는 피어스가 집 밖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리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얘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신히 이렇게 말했다. 가라. 벽장으로. 거기 있어. 밥은 없다.
그런 다음 그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피투니아 이모가 달려가 브랜디가 담긴 커다란 잔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해리는 그때부터 한참 동안 어두운 벽장 안에 누워 시계가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몇 시인지 알 수 없으니 더즐리 부부가 지금쯤 잠들었을는지도 알 방법이 없었다. 그들이 잠들기 전에는 먹을 것을 찾으러 부엌에 숨어드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해리는 더즐리 가족과 거의 10년을 함께 살았다. 비참한 10년이었다. 부모님이 문제의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아기 때부터 기억하는 한 평생 그들과 함께 산 것이다. 해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그 차에 타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이따금 벽장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기억을 짜내다 보면 이상한 광경이 떠오르기도 했다. 눈멀 정도로 밝은 초록빛 성감과 이마에 느껴지는 타는 듯한 통증. 사고 때문인 것 같지만 그 초록색 빛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상상도 안 됐다. 부모님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이모와 이모부는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고 물론 그에게는 질문도 금지되어 있었다. 집안에는 해리 부모님의 사진 한 장 없었다.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해리는 누군가 이름 모를 친척이 더즐리네로 찾아와서 그 자신을 데려가는 꿈을 꾸고 또 꾸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더즐리네가 해리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해리는 가끔씩 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었는지도 모른다. 낯설기로 치면 아주 낯설고 이상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 번은 피투니아 이모 더들리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갔는데 보라색 실크해크를 쓴 조그만 남자가 해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피투니아 이모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해리에게 아는 사람이냐고 물더니 아무것도 사지 않고 더들리와 해리를 데리고 얼른 상점 밖으로 나갔다.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록색을 입은 특이한 용모의 나이든 여자가 신나게 손을 흔들었다. 또 한 번은 길거리에서 엄청나게 긴 자주색 코트를 입은 대머리 남자가 해리의 손을 잡고 흔든 뒤 한마디 말도 없이 가버렸다. 이 사람들의 가장 기묘한 점은 하나같이 해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려는 순간 사라지는 듯 했다는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해리 곁에 오지 않았다. 더들리 패거리가 헐렁하고 낡은 옷에 부러진 안경을 끼고 다니는 괴상한 아이. 해리포터를 싫어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더들리의 패거리의 기분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늘 책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한 해리. 과연 해리는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네, 책으로 아니면 영화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해리포터 책 낭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